네, 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대입의 이해와 대비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영동일 고등학교 교사 윤희태입니다. 오늘은 정신여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있는 고2 학생들이 어떻게 대입에 대비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총 4파트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처음은 대입의 시기와 방법, 언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수시와 정시는 어떤 것이고 어떻게 지원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나올 거고요. 두 번째로는 2023 대입, 즉 현재 고2가 대학에 갈 때는 어떤 방식으로 대학을 가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입 키워드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형별로, 즉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논술, 그 다음에 정시 등의 전형별로 지원 전략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의 중점적인 부분 정리해 드리고 그 다음에 짧게 들어가는 퀴즈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우선 대입 모집 시기와 방법이에요.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몇몇 학생들은 엄청나게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뭐를 수시인지 정시인지 교과인지 종합인지 이런 것들을. 하지만 아예 모르는 학생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보들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2022학년도 입시라고 하죠. 현재 고3에 해당하는 게 지금 고3들의 언니들은 몇 학번이 되죠? 네, 2학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학년도 입시를 같이 겪게 되고요. 현재 여러분들은 2023 입시 올라가면은 23학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동생들 같은 경우는 24학번이 될 겁니다. 전체적인 제도를 보자고 한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고3과 고2는 똑같습니다. 그죠? 2022와 2023 같은 경우에는 같기 때문에 사실은 언니들의 결과나 아니면 언니들의 성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지원할 수 있어서 좀 더 편한 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고3 언니들 같은 경우 좀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고3 언니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그죠? 이미 졸업한 대학교 1학년 언니들과는 차이가 있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변화가 생겼으니까 사실은 고3 언니들은 조금 불안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경우에는 고3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마음은 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있는 고3 입시 어떻게 바뀌냐면요. 일단 수능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교사 추천서가 폐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학교에서 듣는 진로 선택 과목들이 A, B, C만 그죠? 절대평가로 된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 되겠죠. 자, 대입제도의 구성입니다. 대입제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냐면요. 학생부 교과 전형,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그 다음에 논술 전형. 요 세 가지가 우리가 얘기하는 수시라는 거고요. 수시는 9월 모평을 보고 난 이후인 9월 중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시 같은 경우에는요. 정시 같은 경우에는 네, 수능을 보고 난 다음 12월 말 정도에 이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수능 성적표가 나오고 나서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해서 접수를 하고 그리고 대학에 지원한 다음에 합격 증서를 받게 되겠죠. 자, 보시면은 각각의 뭐마다 각각의 전형마다 전형 요소들이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뭐 내신 성적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이 일부 들어가고요. 사실은 일부라고 적혀 있긴 하지만 여기는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거의 인서울에 있는 대학들의 거의 모든 학교들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네,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뭐 교과 활동, 그 다음에 내신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는 활동들, 동아리라든지 진로 활동이라든지 등등등등 이 모든 것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논술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하지만 영향력이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논술의 영향력이 제일 크고요. 대신에 수능 최저가 대부분의 학교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논술 같은 경우는 최저를 통과한 학생들 중에서 논술을 잘 보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정시 위주, 정시에 수능 위주 전형이 있고요. 여기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거의 수능 성적으로만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신이 들어간 학교가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2023 같은 경우에는 네, 서울대에서 교과 역량에 해당하는 서류라든지 아니면 내신 조금 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소수의 학교일 뿐이고요. 자, 요 네 가지를 보면은 수능,
수능. 수시든 정시든 교과든 종합이든 논술이든 간에 전부 다 수능 성적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성적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내가 수능 성적은 기본이 된다고 한다면은 어느 쪽의 강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전형들이 결정된다. 그리고 앞으로 이 전형을 해보겠다라고 목표를 세우고 쭉 끌고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입 모집 같은 경우는요, 9월, 12월, 2월로 이루어지고요. 9월에는 수시 모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기 실적. 즉, 예체능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실기를 본다던가 아니면은 특기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국 대회에서 1등 수상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 실적 전형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시 모집은 수능이 전부 다다. 그리고 예체능계 학생 같은 경우는 수능 플러스 실기까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추가 모집이 있고요. 이 추가 모집은 뭐냐면요. 다양한 방법으로 뽑는데요. 이거는 수시와 정시는 정기적으로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요. 추가 모집은 수시와 정시를 뽑았는데 다 못 뽑았어. 근데 정원이 남았죠? 그렇다면은 대학 나름대로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선발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능도 있고 그 다음에 학생부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수시 정시 추가는 어떻게 하느냐? 수시 모집 같은 경우는요, 합격을 일단 하잖아요. 그럼 합격해서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대학에 가야 됩니다. 가지 않으면은 재수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보면 합격으로 끝났죠. 합격만 된다고 하더라도 정시와 추가 모집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저는 합격이라고 통보 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인터넷에 공개가 되어지고 합격자로 내 주민번호가 분류가 되고 나면은요. 그런 경우에는 수시 모집 합격자 명단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시 모집과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하는 필요가 있고요. 그죠?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합격한 다음에 뭐까지 해야 돼요? 등록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은요. 추가 모집에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요. 수시는 합격자로 분류만 되면 합격자 목록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정시와 추가는 불가능하고요. 정시 같은 경우는 합격을 하더라도 이 학교 마음에 안 들어 나 등록하지 않을래 라고 대학교에 등록금을 안 내게 되면은요. 그런 경우는 추가 모집에 다시 지원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 등록 포기는 언제까지 하냐? 그 부분이 바로 정시 모집 충원 등록 마감일 16시까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때까지 등록을 포기하게 되면은 추가 모집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 정시 다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추가 모집까지 하면은요, 합격하는 학생이 꽤 많으니까 그게 낙담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성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시 모집은 총 6개, 그죠? 6개를 쓸 수가 있고요. 그 6개 안에 산업대학에 해당하는 청운대와 호원대, 그리고 전문대학, 그 다음에 특별법에 의거해서 만든 대학 같은 경우는요, 6개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6개 안에 같은 대학 2개 써도 돼요? 네, 2개 쓸 수 있습니다. 학교들마다 요강을 보면은요, 복수 지원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나와 있는데요. 보통 보면은 전형이 다른 경우는 복수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선생님 저 연대 꼭 가고 싶어요. 그래 그럼 너 연대 활동 수영 종합도 쓰고 그 다음에 뭐도 써라 논술도 써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경우는 연대에 2개 썼으니까 6개 중에 2회를 쓰고 4번이 남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정시고요. 정시 같은 경우에는요. 군별로 1회씩 그렇죠? 최대 3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군, 나군, 다군에 한 군데씩은 가능하고요. 군별로 가군은 한 군데, 나군 한 군데, 다군 한 군데 이런 식으로 한 군데씩 지원이 가능합니다. 잘못해서 가군에 2개 쓸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 모집 같은 경우는요. 정시, 그 다음에 수시 전부 다 등록하지 않은 학생들이 하기 때문에 제한이 없습니다. 패자 부활성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시, 정시 다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안 돼요, 재수야 라고 포기하지 말고 추가 모집에 지원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합격하는 확률이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내년에 있을 대입의 키워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학력 인구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같은 경우는 많이 감소는 하지 않지만 조금 감소를 하고 있어요. 몇천 명까지 감소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입 정원이 학력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 에브리바디 모두 대학에 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대학을 가는지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우리가 얘기하는 추가 모집 같은 경우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대입 정원보다 학력 인구가, 그죠? 학력 인구와 비교했을 때 대입 정원이 훨씬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아무리 등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추가 모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고 수시나 정시에 지원해야겠죠. 자, 그 다음 올해 핫 이슈죠. 바로 뭐냐면요. 2022년도 올해 이후에 수능 과목이 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죠? 수능 과목 및 출제 범위가 변화하게 되고요. 특히 올해 선택형 수능이 나왔는데요. 이 선택형 수능 같은 경우는 아주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자세히 설명해 주겠지만요. 지금부터 내가 현재 지금 배우고 있는 거에 이제 그렇죠. 수학 1, 수학 2를 주로 배우고 있죠. 이 수학 1, 수학 2는 공통 과목인데요. 이 공통 과목에다가 확통을 선택할지 아니면 미적을 선택할지 기하를 선택할지 이런 부분들은 잘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들 잘 고려해서 이야기를 듣고 더 자기한테 맞는 부분들을 선택하는 게 맞다라는 부분입니다. 올해부터 수도권 소재대학에 10% 학생부 위주 선발, 소위 얘기하는 합추가 생깁니다. 그죠? 작년까지 없었던 거고요. 그죠? 그리고 예전에는 이 합추라는 부분이 전 학교에, 서울시제인 전 학교에 있었던 게 아니라 몇몇 학교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10% 하면서 엄청나게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죠? 올해 가는 언니들 성적을 보고 학교에서 충분히 지원해 볼 수 있고요. 특히 요 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고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는 전형이에요. 교과 전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를 제외한 뭐 자사고나 특목고 애들은 거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수도권 소재대학에 있는 10% 학교장 추천 전형을 10분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적성 올해 폐지가 되고요. 논술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논술 계속 감소를 하는데요. 그런데 약수령 논술이라 해서 뭐 가천대, 수원대, 그다음에 고대 세종이 새롭게 논술을 만들었습니다. 이 논술은 기존의 논술이 아니라 약수령, 서술형 논술이라고 해서요. 학교에 있는 서술형 문제 같은 거니까 이런 부분도 대비하실 수 있게 될 거고요. 약학대학, 여학생이다 보니까 약학대학 선호 많이 하고 있죠. 올해 처음부터 모를 신입생을 선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또 변할지 이런 부분들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령인구 변화했습니다. 보시면은요. 학령인구 같은 경우는 졸업 예정인 거, 그 다음에 현재 고3인 거, 그 다음에 고2인 거, 고1인 겁니다. 고2는 여기 있죠? 고2 같은 경우 4,800명 가량 감소를 하고 있네요. 학생이 줄면 진짜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습니다. 왜? 경쟁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가요? 상위권 대학에 가기 쉬워지는 거는 아닙니다. 왜? 어차피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맨 위기 때문에 거기는 뭐 주는 거에 영향을 안 받아요. 주는 거는 맨 밑에 쪽이 영향을 받게 되고요. 맨 위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가기가 쉽지는 않다. 하지만 내가 중위권이나 중하위권이라고 한다면은 수시에 이 학교를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는 한번 생각해 볼 게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했지만 2022 대입에서도 정원 자체가 조금 줄긴 했었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는 2023 대입도 마찬가지예요. 대입 정원은 안 주는데 인구만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에는 학생들이 뭐 하기에는 대학 가기는 좀 더 쉬워졌다. 하지만 상위권 대학 가기는 여전히 어려운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중하위권 같은 경우에는 이 영향, 즉 학령 인구의 감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도권 모집 변화인데요. 이 수도권 모집 변화 보시면은요, 학생부 교과 늘었고요, 종합 줄었습니다. 논술 줄었고요, 그 다음에 수능 늘었습니다. 우리가 타겟팅하고 있는, 우리 지금 서울에 살고 있죠?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어느 대학 갈까요? 서울에 있는 대학 가야 됩니다. 그렇죠? 서울에 살고 있는데 저 멀리까지 가서 빨간 버스 타고 아니면은 뭐 기숙사 가서 혼자 밥해 먹고 이러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죠?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 가야겠죠? 서울만 본다고 한다면은 학생부 교과는 늘었습니다. 설명했었죠? 바로 뭐예요? 학교장 추천이 교과로 들어오면서 교과에 인원이 늘어났다. 그죠? 인원이 들어가면 좀 더 가기가 쉬워진 겁니다. 교과가 좀 더 가기 쉬워졌다. 종합은 인원이 4,000명이나 줄었네요. 종합은 인원이 줄었다.
특히 종합 같은 경우는 최저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교과는 최저가 있습니다. 즉 교과가 최저가 없는 모집 단위의 인원이 최저가 있는 쪽으로 넘어갔죠. 그 얘기는 수능에 대한 영향력이 좀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술 같은 경우는 계속 줄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 올인은 안 된다. 그죠? 물론 언니들 중에 레전드 있을 거예요. 그죠? 공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최저 없는 연대 논술 갔대요. 나도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매주 뭐예요? 로또 1등 당첨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저도 매주 로또를 사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안 되더라고요. 똑같은 구조가 된다. 그렇죠? 물론 뭐 논술 같은 경우도 붙는 학생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게 나일 거라는 생각은 그렇죠? 로또 1등을 될 거라고 미리 얘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서울권에서는 뭐가 늘었다? 교과가 늘었다. 그죠? 그 전에, 6종 쓰면은, 즉, 6종합 쓰면은 어느 정도 합격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요즘은 교과와 종합을 같이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핵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수능이 변했습니다. 특히 빨간색 잘 봐주세요. 이 빨간색 잘 보면은요, 공통과 뭐로 바꿨어요? 선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공통 같은 경우는요, 국어, 그 다음에 수학의 공통이 있고요. 공통 같은 과목, 국어 수학해서 75대 25의 비율로 점수를 배점을 한다고 합니다. 이 공통의 뭐가 매우 크고요. 영향력이 75니까 4분의 3이니까 매우 큰 편이 되고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선택 과목을 하냐에 따라서 표준 점수의 만점이나 아니면 등급컷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부분 명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다수의 대학입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특히 선생님 저 자연계 갈래요 라고 한다면은요 그런 자연계 가려고 하는 경우에는요 미적분이나 기하를 고정시킨 경우 야 너 자연계 가려면은 무조건 야 어디 가려면은 화생군 가려면은 무조건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해 라는 학교가 대부분 많다라는 거죠. 특히 서울 시내 학교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요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도록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선생님 저 화생군 가고 싶어요. 그리고 저 선생님 고려대 화생군 갈래요. 라고 한다면은 수학은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 한 가지를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 탐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탐구 역시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요. 과학을 봐야 됩니다. 이 미적분이나 기하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는 서울 소재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꼭 뭐 할 필요가 있다? 선택을 해야지 그래야지만 지원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6월이에요. 자 볼까요? 이 6월 평가인데요. 왼쪽에 보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요. 작년 6월에서 가형과 나형의 등급별 숫자입니다. 가운데는 등급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올해 나와 있는 6월의 등급별 숫자예요. 이건 추정치가 되고요. 오른쪽 거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연구를 해갖고 추정치를 만들었습니다. 자 만들어 봤더니요. 얼마큼 무섭냐면요. 작년에는 가형 자연계를 희망하고 있는 가형 같은 경우는 1등급이 얼마였어요? 7,500명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미적이나 기하, 즉 자연계를 희망하는 미적이나 기하 같은 경우는 14,000명까지 늘어났어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그 다음에 나형, 인문계를 희망하는 나형 같은 경우는 작년에 1등급이 1,800명가량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어때요? 인문계를 지망하는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에는 1,200명밖에 되지 않는 거죠. 숫자 차이가 매우나 많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정해주면은요, 확률과 통계의 1등급 숫자가 엄청나게 줄었다라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미적과 기하 같은 경우는 고득점자 1등급 이상의 고득점자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죠? 요 두 가지 부분 잘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각 선택 과목별로 학생들이 얼만큼의 비율로서 1등을 받았는 거예요. 자, 전체는 1등급이니까 당연히 4.22%가 나왔고요. 근데 그 중에서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 중에서는 5.3%가 1등을 받았어요.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 중에서는 16%입니다. 확통을 선택한 애들 중에서는 0.85%였어요. 그렇죠? 선택 과목별로 봤을 때, 자, 가운데 있는 요 하늘색을 이으면은 이게 전체 합친 4%, 7%, 그 다음에 12% 이렇게 되겠죠? 16%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확통은 그거보다 아래에 있네요. 미적은 그거보다 위에 있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과목별로, 선택 과목별로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1등급 숫자가 매우 적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1등급 받으면 됩니다. 내가 1등급 받으면 무조건 오케이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내가 1등 받기가 얼마큼 훨씬 더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죠? 작년 같은 경우는 10,000등 안에만 들고 있었는데 올해는 어디 들어가야 돼요? 1,000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매우 어려워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특히 수시는 어떻게 지원하냐라고 본다면요. 수시 지원할 때는요. 내가 어디에 지원할지, 내가 지원할 과가 혹시 지정한 수능 선택 과목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두 번째로는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분명히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더 수능 통과자는 바뀔 겁니다. 자연계는 수능 최저를 통과한 학생이 훨씬 늘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인문계는 수능을 최저를 통과하는 게 훨씬 더 줄어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교과 전형 생각해 볼까요? 교과 전형이면은 원래 교과 컷이 있었어요. 작년 자료 봤더니 고대는 1.9가 붙었대. 인문계 같은 경우는 뭐예요? 최저 통과자가 감소하죠. 그러면 커트도 어떻게 해요? 떨어집니다. 반면에 자연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최저 통과자가 올라갔죠. 그럼 커트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 더 많이 들어오니까. 그죠? 이거 생각해 주면서 있어야 되고요. 최저 학력 기준에 따른 실질 경쟁률이 변화할 것이다. 특히 인문계 같은 경우는 최저를 맞추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수능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저 문과인데 무조건 미적해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일단은 내가 좋아하는 과목, 잘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우선입니다. 우선인데요. 그런데 그래도 선택 과목 간에 유불리가 있으니까 이거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실행 과목을 하게 되면은 공부하기도 싫고 짜증나고 그럼 결국에는 성적이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하되 내가 뭐 선택 과목상 유불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목표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이걸 고려한 상태로 목표를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교장 추천의 부분이죠.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학교장 추천은 10%가 나왔어요. 근데 이 10%는 바로 뭐냐면요. 대학에서 일반고한테 너희 가세요 라고 밀어준 거예요. 너희 10% 일반고에서 다 채워줄게요. 라고 한 전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디에요? 일반고죠. 일반고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학생부 교과 전형 먼저 노려봐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요? 수능 최저랑 성적밖에 없어요. 나머지 변수가 있나요? 없나요? 변수가 없죠. 변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거예요. 과거에 학생부 종합전형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힘들었죠.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성적도 있었지만 비교과가 있었는데 다른 학생 비교과가 어떤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교과 같은 경우는요. 최저와 내신만 있으면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대부분의 학교들, 그죠? 최저학력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대부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추천 위원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어떻게? 뭐 직원 2명, 뭐 연대 5%, 뭐 고대 4% 이런 식으로 추천 위원 제한을 두고 있다는 얘기죠. 제한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경쟁률이 갑자기 올라갈 수 있을까요? 눈치 싸움 할 수 있을까요? 눈치 싸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미리 학교에 이야기하고 추천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형 같은 경우는 새로 생깁니다. 올해 새로 생길 거고요. 아마 올해도 나오면은 여러분들 고2 같은 경우는 올해의 결과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이 전형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써볼까? 그리고 이 전형을 위해서 한번 노력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특히 일반 학생들한테는 꼭 한번 고려해봐야 할 것이 바로 학교장 추천 전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성은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가천대 고대, 그 다음에 고대 세종, 그 다음 수원대가 새로운 논술을 만들었어요. 그 논술이 인원수가 있었기 때문에 증가함의 작년과 큰 차이는 없었고요. 대신에 기존 대학들은 무려 2,000명가량 줄였습니다. 1,800명 줄였죠. 기존 논술은 대학을 가기가 쉽다 어렵다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원수가 더 줄어들었으니까 어떻게 논술 공부를 좀 더 열심히 잘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약대입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죠. 올해 약대 뽑을 건데 약대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수도권 약대를 봤더니 종합이나 정시의 비율이 70%가 넘어요.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약대는 종합이나 정시, 특히 이 종합 중에서도 뭐가 많이 걸려 있냐면요. 수능 최저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이나 정시 전형을 먼저 생각한 다음에 약대를 준비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부분이고요.
정시가 가장 비율이 크죠? 그리고 종목도 뭐가 걸려있대요? 최저가 걸려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대 원해요. 그러면은 수능부터 공부하세요. 무조건 종합전형을 올인할 수는 없습니다. 수능부터 공부해야지 가능성 올라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 같은 경우는요. 정시의 비중이 좀 작고요. 대신 특별전형, 이 특별전형은 지역인지예요. 지역인지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구대 세종에 약대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구대 세종의 약대 같은 경우는 세종시에 있기 때문에 세종시 근처에 있는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게 바로 특별전형입니다. 지방 약대들은 특별전형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서울 학생들이 지원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정시와 교과 정도를 보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결국에는 뭐예요? 약대 가고 싶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정시 공부부터 하는 게 필요해. 그리고 대부분 학교들이 뭐예요? 미적이나 기하를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적이나 기하 고정되어 있는 거 알고 그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드디어 전형별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설명 드리도록 하면은요. 먼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교과 전형은 두 가지 요소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요. 첫 번째는 내신 성적.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요. 네, 수능 최저입니다. 그리고 이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의 인서울에 있는 전형에서는 학교장 추천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장 추천 꼭 받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학교들마다 내신을 보는 게 달라요. 여러분들 내신 이제까지 어떻게 봤어요? 선생님, 너 내신 얼마야? 1.3이요. 1.5요. 3.5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대학에서는 1.3, 1.5로 뽑는 게 아닙니다. 대학별 환산점이라고 해서요. 자기가 뭐 있는 과목들 전부 다 1000점으로 환산을 시켜요. 그 다음에 점수가 높은 걸 뽑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학교 선생님과 한번 얘기를 해서 제가 어느 학교가 유리해요. 그 다음에 어느 학교가 좀 더 가기 편해요. 라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하지만 핵심은 뭐냐면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에요. 이 교과를 쓰는 데 있어서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학생들 왜 할까요? 선생님 저 내신 너무 낮아요. 못 쓸 것 같아요, 교과. 아니에요. 교과가 있고 최저가 있다면은 이 두 개 중에 무서운 아이가 누굴까요? 무서운 아이는 바로 수능 최저가 더 무섭습니다. 교과는 비슷비슷해요. 어차피 최상위권이라고 해도 1점대에서 3점 아닙니다. 그렇죠? 1점대 3점 안 학생이 쓰는데요. 최저가 높으면 컷이 떨어지고요. 최저 내려가면 컷은 올라간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 저 내신 지금까지 2.1인데 아무래도 최상위권은 안 되겠죠? 포기하고 그냥 정시 갈게요. 아니요. 수능 최저를 맞춰갖고 어떻게 교과로 가지고 충분히 갈 수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 수도권 대학의 학교장 추천. 모든 대학들이 10% 정도를 뭐 교과를 뽑고 있다라는 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 없었어요? 네, 맞아요. 네, 연대도 교과 없고 다 없었어요. 근데 교과 생겼죠? 그죠? 그렇다면 이 교과들은 예전보다 그죠? 모집 인원이 훨씬 더 많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가능해졌다. 이 교과들을 꼭 머릿속에 하나 넣고 시작을 하라. 자, 어느 정도 될지 한번 예상해 볼까요? 예상해 보면은, 자, 고대, 중앙대, 성대 쭉 한번 이거 서울시내 있는 대학들을 봤어요. 자, 고대도 한 2.0 정도, 성대도 한 2.3 정도, 중대도 2.6 정도. 이건 이렇게 낮아요? 왜 낮냐면은요, 이유는 뭐야?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높기 때문에. 사실은 이 수능을 하는 학교들이 전국에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걸린다고 한다면 내가 내신 1점대가 아니어도 합격이 가능해요. 일부 사교육에서는요, 뭐 성대, 중앙대 가려고 해도 1점대 해야 된다. 아니에요. 실제로 최저를 통과한 학생들이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몇몇 전형대 같은 경우는요, 재수생이 못 쓰는 전형도 있어요, 심지어. 졸업생이나 재수생이 못 쓰는 전형도 있다라고 한다면은 재학생한테 훨씬 더 유리한 전형이 되겠죠. 최저만 맞추면은 2점대 초반 중반까지도 인서울의 중위권 이상까지 어디에 갈 수 있다?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학과마다 편차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내가 2점대 안쪽까지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인서울에 있는 교과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 지역 균형 전형 충분히 써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2학년이니까 지금 현재 목표가 뭘 것 같아요? 네, 2등급선에 맞춰본다가 여러분의 목표가 되겠죠. 인서울 가고 싶으면은 내가 1학년 때 잘하던 못했던 간에 2등급선에 맞추면은 인서울에 있는 교과 전형,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 전형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내가 1학년 때, 1학년 때 저 3.0이었어요.
지금 2학년 때 2점대를 맞추게 되면요. 2점대 초중반까지 나오고 충분히 인성을 교과로도 써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과 전형 노린 학생들 내신의 목표, 특히 국영수 사과의 어떤 과목들, 주요 과목들 같은 경우는요, 2등급을 목표로 하고, 내신의 목표를 하고 진행을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위권 이하 같은 경우 보세요. 어때요? 3.0 이상까지 나오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내가, 선생님 저는 1학년 때 4등급이었는데요. 그러면 3등급, 2등급까지 목표로 해. 점점 올릴 걸 목표로 해.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1학년 때 과목들보다 2학년 때 과목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2학년 때 조금만 노력하면은 여러분 내신 충분히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교과정 한번 대비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교과로 하는 학생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수능 최저 학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최저를 떨쳐내고 내가 통과를 하고 나가야지, 그래야지 내신의 불리함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는 모의평가들 보죠. 3월, 9월, 11월 본다고 한다면 이 3월, 9월, 11월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통과하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얘기했었죠. 확통 선택자는 쉽다, 어렵다, 더 어려워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 학력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비를 최대한 열심히 해야 된다. 그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끝까지 포기하는 내신 되겠죠. 지금 4등급 상관없어요. 그렇죠? 몇몇 학교들 같은 경우는요, 반영 과목이 국영수 과만 있는데도 있고 국영수 4만 있는데도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께 다 뭐도 줄어요? 학력 인구도 줄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뭐하는 얘기예요? 교과 전형도 노려볼 수 있다. 게다가 내가 뭐만 통과한다면 수능 최저 학력만 통과한다고 한다면 그죠? 실제로 정시를 가기는 어렵습니다. 왜? 재수생 언니들이 있으니까 너무 무서워요. 그렇죠? 9월달에 또 이제 시험 보러 언니들이 오겠죠. 그 언니들 무서워요. 왜? 같은 공부를 여러분은 3년밖에 안 했는데 그 언니들 4년을 했어요. 심지어 장수생 언니들 같은 경우는 6년 한 언니들도 있어요. 그럼 그 언니들 정시에서 붙어봐요. 같은 공부 3년 한 언니, 6년 한 언니.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6년 한 언니가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우리가 나 내신 안 좋으니까 무작정 정시로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끝까지 내신을 다 해서 졸업생들이 안 들어온 전형들 한번 써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수능도 최고가 아니라 수능 최저만 맞추면 된다. 자,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인데요. 일단은 A만 맞으면 오케이입니다. 고대나 서강대가 교과 전형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을 하는데요. 고대 같은 경우는 A 맞으면 상관이 없고요. 서강대 같은 경우는 A의 비율이 커지면 좀 불리해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강대만 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교과 본다고 한다면 일단 A만 받아놓으라. A만 받아놓으면 아무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런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수능 최저와 내신을 활용해서 가는 전형이고요. 따라서 가장 안정적인 지원이다. 그러면서 수시 가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이 교과 전형을 대비하는 게 가장 좋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도 걱정이 많을 거예요. 왜 아까 뭐가 준다 그랬어요? 정원이 줄고 있습니다. 그쵸? 정원이 줄면 가기 힘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쵸? 인원이 줄면 결국에는 내신 컷도 올라가고 비교과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쵸? 연대 올해 초대를 만들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를 하게 된다면은 수능 최저 학력이 걸린 대학들이 있습니다. 연대라든지 고대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홍대라든지 이대 이런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들은 전부 다 뭐가 걸려 있어요? 수능 최저가 걸려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교과나 비교과의 비중이 약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비하고 싶어요. 저 종합전형 충분히 해왔어요. 다른 거 말고 과목별 세특에 가장 중점을 두세요. 과목별 세특이 과목당 500자나 들어가고요. 이 500자를 활용한다면요. 8과목 듣게 된다면은 무려 4,000자가 생기는 겁니다. 적히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야 여러분의 학생부를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 네 번째 자소서 변했습니다. 자소서가 4가지 문제였는데 문제가 3가지로 바뀌었습니다. 3가지로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었나요? 네, 1번과 2번이 합쳐졌습니다. 이따 한번 양식 보여주도록 할 거고요. 추천서 폐지됐습니다. 그죠? 폐지되면서 추천서는 이제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민이죠. 그죠? 바로 뭐냐면요.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요? 인원수가 줄었다면서요.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왼쪽에 보이는 3칸 네모가 그 전까지 어디 지원했었던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했었던 애들이에요. 그죠? 일반고에서 내신 좋은 애들, 그 다음에 우수고, 좋은 학교나
아니면 자사고 이런 데서 활동이 좋지만 내신이 조금 떨어지는 학생들, 마지막으로 내신은 완전 떨어지는데 활동만 완전 좋은 뭐 특목고 아이들, 그렇죠? 이런 아이들이 있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학생부 종합에 다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내신 극강인 애들은 어디 지원할 거냐면요, 학교장 추천 전형에 지원을 할 거예요. 종합전형으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내가 내신 1.00이에요. 그리고 나 연대만 가면 만족해요. 그러면 연대 종합 쓸래요? 아니면 연대 교과 쓸래요? 교과 쓰죠, 당연히. 왜? 종합 쓰면 1.00도 떨어지는 게 연대 종합입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비교과가 들어가니까. 근데 다른 사람의 비교과 얼마큼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수고에 해당하잖아요. 정신여고는.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활동을 많이 하기만 하면 충분히 종합에서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즉 정원은 줄었지만 지원 풀 역시 감소를 했기 때문에 그죠? 예신 최강자들이 안 들어온다. 즉 종합전형 쓰면서 여러분 언니들 먹을 쪽에 있네요. 아, 지방에 있는 애들 내신 좋은 애들 때문에 종합전형 떨어질 것 같아. 이제 그럴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의 서류에 대한 부분이 중요해졌는데요. 고2 같은 경우는 방과활동 안 쓰고요. 그 다음에 특기상 봉사활동 특기상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 희망상 들어가지도 않고요. 그죠? 그 다음에 수상이 학기당 한 건씩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시는 5개밖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어느 영역이 제일 중요한가요? 역시 세특이죠. 현재 있는 고2, 3이 가운데고요. 그다음 고1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작년에 대학을 갔었던 대학교 1학년이에요. 대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무려 몇 개? 9개 정도나 뭐가 들어갔어요? 평가 항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고2 같은 경우는 6개로 줄면서 어때요? 과목별 세특이 뚱뚱해졌죠? 뭐 비중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자수가 제일 많으니까. 그 다음으로 고1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완전 뚱뚱해졌네요. 이 얘기는 차지한 비중 자체가 과목별 세특이 제일 크다. 하는 부분이죠. 왜 동그라미 쳤어요? 우리는 고2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고2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 해에 너무 늘잖아요. 대학에서는 이미 그 전해부터 과목별 세특을 제일 크게 평가를 합니다. 왜? 없어진 경우 없어질 거야. 없어질 건데 열심히 평가하겠어요? 아니죠. 왜? 그 다음에 입시를 위해서입니다. 핵심은 세부 능력 및 특기상 위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된다. 자기소개서가 바뀌었습니다. 1번과 2번이 합쳐져서요. 뭐 학교에서 했었던 활동 몇 가지, 3가지만을 써라. 이런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이 2번을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4번이 3번을 바뀌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내 활동에 대한 부분 원래 3가지였는데 여기는 개수는 없는 대신에 1500제가 들어가 있죠. 아마 활동 3가지 정도로 쓰게 되어질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한번 대기해 볼까요? 첫 번째, 학교 수업부터 시작을 하세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적인 부분은 학교 수업입니다. 수업에서 자극을 얻어서 그것을 동기로 삼아서 그것을 연구하여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적어야 되는 부분이 될 거고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적어진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이 과목을 배우면서 가장 좋아했던 단원, 그죠? 그 단원에서의 호기심, 그 다음에 이 호기심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갔는지를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2학년 때는요, 기초적 역량 위주로 접근을 하세요. 기초적 역량이라고 한다면요, 전공과 무조건을 억지로 연관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네, 탐구 역량, 즉, 너 선생님 저 이공계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떤 과목이라도 실험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저 인문계 하고 싶어요. 무슨 거 하고 싶니? 저 행정학과요. 그러면은 토론이나 발표를 통해서 구체적인 역량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즉 구체화 역량과 그 다음에 어떤 역량? 네, 탐구 역량 이 2가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3학년 때 올라가서 뭘 하면 된다? 진로 선택 과목과 세특을 연계해서 만들어주면 된다. 이 부분이고요. 자, 네 번째 부분은 뭐냐면요. 교육과정상 유불리가 존재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요. 저 화생분 갈래요. 근데 선택 과목이 지구과학이야. 지구과학 2를 들었어. 그러니까 나머지 2는 안 들었어. G2랑 물2로 들었는데 화생공을 가겠대. 유리할까요? 유리하지 않죠.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이 뭐 선택할 때, 3학년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 내 진로와 관계되는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학과별로 편차가 큽니다. 이게 뭐냐면요. 학과별로, 즉, 어떤 학과, 인기 학과들은 훨씬 더 지원을 많이 하고요. 비인기 학과들은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지원을 많이 하는 학과가 점수 커트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과에 대한 것을 먼저 할지, 학교에 대한 걸 먼저 할지 컨셉을 잡고 가야 된다는 부분이 되고요. 6번 넘어가면요. 6번은 3학년 1학기 같은 경우에는요. 세트, 진로특기, 독서 같은 경우를 이어지는 나의 뭐를 만들어야 돼? 구체적 목표를 만들어야 돼요. 3학년 1학기 때, 2학기 때는 여러분들, 2학년 때는 여러분들 기초 역량들, 학업 역량이나 탐구 역량, 구체화 역량들 갖고 있으면 되지만요. 3학년 올라가서 그걸로 안 됩니다. 3학년 올라가면 뭐가 필요하다? 네, 학과와 연계된 구체적 활동이 필요하다. 즉, 내가 논문을 쓴다고 생각하고 논문의 제목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활동을 시작하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술이고요. 논술 무작정 논술만 있으면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논술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이 될 거고요. 경쟁률이 매우 높고요. 대신 합격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은 뭐예요? 올인하기보다 정시와 같이 생각을 하는 게 맞고요. 논술 중에서도 가천대, 고대, 세종, 수원대 같은 경우는 약수령 논술이 새로 생겼다라는 부분. 그죠? 자, 논술. 그냥 아무것도 아닐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논술도 인문계에도 수리 논술이 있고 언어 논술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학교들마다 뭐가 다르고요. 학교들마다 어떤 종류를 보는지가 다 차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논술을 선택해야 돼요. 아, 나 수학 싫어 갖고 왔는데 수리 논술 보는 학교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때는 어떻게 한다? 네, 바로 네, 논술의 유형이나 과목 등을 고려한 다음에 선택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은 당연히 보고요. 과학을 보는지 안 보는지, 어떤 과목을 보는지, 대학이 지정하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나 과학 못하는데, 근데 과학 논술 있는 학교를 썼어요. 그게 무조건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과학 논술이 있는 곳은 거의 다 과학 논술로 결판이 나기 때문이죠. 논술 전형 올인보다는요 무조건 논술 플러스 정시로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에 따라서 논술의 영향력이 적은 것도 있습니다. 즉 최저가 매우 높게 되면 논술의 영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 수능 최저는 정말 무서운 거여서 수능 최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머지의 전형 요소는 영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논술 실력 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수능 최저가 높은 거를 선택해야겠죠. 그리고 과목마다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5번에 나와 있는 것들 논술 같은 경우는요. 소위 얘기한 대박이 터질 수 있는 확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자 문과 학생, 남자 이과 학생, 여자 이과 학생, 남자 문과 학생 순으로 대박이 터진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성별의 성향상 그런 거니까 알아두시는 게 편할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대비하고 싶으면은요.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혹은 대학별 논술 모의 자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 거고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정시입니다. 정시 같은 경우는 수능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맨 처음부터 설명했지만 수능은 무조건 봐야 되는 거예요. 고등학생이면 무릇 수능을 봐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이 수능을 활용하면은요 수시에도 훨씬 더 잘 갈 수 있습니다. 뭐보다? 내 내신보다. 그렇죠? 하지만 인문계열 학생, 특히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 같은 경우는 정말로 뭐 1등급 숫자가 확 줄었다. 작년에 10,000명이다. 1,000명이 됐다. 1,000명 안에 들어야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시 정원은 증가했습니다. 근데 재수생도 많이 들어와요. 재수생 공부 1년 더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전히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요. 수학을 잘 봐야 합격이 가능하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요. 언어는 까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능 선택 과목 내가 엄매를 볼지 화작을 볼지 그 다음에 확통을 볼지 미적을 볼지 기하를 볼지는 내가 좋아하는 좋아하는 과목들 더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일단 우선입니다. 대신에 유불리는 존재를 한다. 그리고 내가 확통을 선택하면은 상위권 대학의 자연계를 갈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고요. 정말로 꾸준히 준비해 와서 재수생과 붙어도 진검승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줘야 된다.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무리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은요. 학생들은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은 과거랑 비슷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애들이 줄었으니까 1등급 애들도 줄었어요.
그 얘기는 내신은 과거보다 커트가 떨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대입 공정화, 블라인드 이런 걸 통해서 학생부에 있는 비교과 영역의 반영이 축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한 것처럼 뭐가요? 바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제일 중요해진다는 부분이고, 세부 능력 특기사항 바로 뭐죠? 수업이라는 부분이고요. 수업에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을 범위를 좁혀 들어간 것을 기록해라. 그 부분이 세특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되고요. 학교장 추천 설명했었죠. 대학에서 일반고 주는 거다. 수능 최저와 교과만 있으면 된다. 교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수능 최저 최선을 다해서 만족하라. 이고요. 정시 모집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뭐 한다는 얘기예요. 수능 올인 작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2, 3년 공부했던 장수생 언니들 들어오면은 방법이 없다라는 부분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퀴즈가 있습니다. 그죠? 퀴즈 두 문제가 있고요. 이 퀴즈 두 문제를 OX 문제예요. 아주 간단하죠. 아마 수업을 들었으면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요거를 맞추게 된다면은요. 여러분한테 좀 좋은, 그죠? 좋은 또 보상이 갈 수도 있겠죠. 첫 번째 문제는 확률과 통계 선택자의 수능 최저 학력 통과는 과거보다 어려워질 것이다. 이 과거는 바로 뭐냐면요. 옛날 가형과 나형 있을 때입니다. 아까 설명했었죠. 나형 숫자가 얼마큼 어떻게 됐는지 줄었는지.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만이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이다. 맞을까 틀릴까요? 그죠? 답을 해서 여러분들 평가에서 제출을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큰 선물을 줄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했던 자료들이고요. 굳이 1년 정도 좀 넘게 남았는데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원하는 대학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